안녕하세요. 자, LNF 오랜만에 좀 영상을 가져왔는데, 자, 오늘 이렇게 좀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딱 제가 무료 추천주로 딱 하나 골라서 냈던 게 LNF입니다. 다른 종목 하나도 안 나갔어요. LNF 하나 나갔는데 이거 그냥 수직 상승했죠. 일단 여러분들 요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솔직한 말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비슷하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LNF가 더 에코프로 BM보다 높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좀 놓쳤는데, 자, 저는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요 회사는 사실 삼성 SDI로 사실 물량이 향합니다. 자, 그러면서 5공장, 6공장이 자동화 공장이 착공됐을 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야, 이 자동화 공장이 사실 실제로 돌아가는 걸까, 제대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8공장, 9공장을 이제, 작년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 자동화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면 이제, 요,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겠다. 그런데, LNF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대기업이 아닌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사가 아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있고, 수직 계열화, 특히나 IRA 부분이죠. 이 원료 공급망에 대한 수직 계열화 부분 때문에 약간 약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거 있죠. 이 글로벌 공급 체인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 체인망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 체인망에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공급 체인망이에요. 요 글로벌 공급 체인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런 걸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면 우리는 공급 체인망이 글로벌화 되었다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 뭐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죠. 그런데 이 LNF는 대체 왜 안 갈까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원재료에 대한 내재화 수직 계열화 이 부분이 살짝 조금 더뎠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가 막 주가가 에코 그룹주보다 뭐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따라갔던 이유는 이 똑같아요. 수직 계열화 전구체도 그렇고 이 음극재도 그렇고 리사이클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이 PER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PER들이 자 여기 보시면 뭐 오늘은 조금 뭐 올랐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에코프로 BM 자 이런 것들 보면 PER이 148이에요. 에코프로 BM 148이란 말이에요. 자,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자, 이런 것들 보면 PER이 이거는 800이에요. 800. 805입니다. 지금 현재. PER이 뭐예요? 주가 수익 지표 아니에요.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주가 대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코프로 BM만 하더라도 148이 되고 에코프로만 해도 800이 되고 자,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PER이 314예요. 314. 그러면 우리 그룹주 대표주자 봐야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PER이 여기 지금 보시면 13입니다. 나 이거 보세요.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평가라는 거죠. 13.7 에코프로 805라니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야,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다 2차전지 매출 아니냐. 2차전지로 낸 수익을 주가랑 비교해서 800인 거지만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매출과 2차전지 수익성으로 지표를 따졌을 때는 PER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왜? 철강, 건설, 뭐죠?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이런 데서 이제 매출 가져오는 거 그런 거 다 빼고 계산해야지.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PER 10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PER 10은 너무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이렇게 되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13.7이에요. 자, 그렇다면 LNF는 어떨까요? LNF PER은 37입니다. 37. LNF는 어때요? 그렇게 따지면 LNF가 지금 퍼가 오늘 올라갔고 37.09예요. 근데 보시면 이 LNF는 다 양극재 매출 아닌가요? 뭐 다른 거 해요, 얘네들? 양극재 매출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 지금 4배 차이에요, 4배. 4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요거 안 올랐을 때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PER이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사실은 저렴했죠. 더 저렴했을 거예요. 10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올라서 내가 봐서 그렇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해소를 좀 시켜주잖아요.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물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이나 개미들의 어떤 폭풍적인 매수세로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을 욕하자는 건 아니고 다 좋다 이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비엠이든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양극재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고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앞장서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LNF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고체나 리사이클링이라든가 뭐 이런 전구체나 전고체나 이런 부분들 수직 계열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긴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17%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전구체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전구체 이게 수직 계열화 중에 하나인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이 하나인 전구체 공장, 요것이 올해 안까지 착공이 완료가 된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25년도가 되면 양산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된다면 이렇게 점프가 나오는 거고 다 똑같아요. 악재를 하나씩 떨궈버리면 주가는 한 번씩 푹푹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2분기에도 그래요. 2분기 수출량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기대에 못 미쳤어요. 물론 직전 분기랑 비교를 하자면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걸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가 더 오르지.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성장주가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잖아요. 성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가파르게 사실 하락이 나와요. 그런데 다시 성장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들이 성장주는 이렇게 가버려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오늘도 나오고 어제도 나왔던 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에요.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 요런 사이버 트럭이 모멘텀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LNF의 양극재 출하량이 더 늘 것이다라는 요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LNF는 앞으로 이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대한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수직 계열화적인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소되면서 이런 저평가를 해소해 나가는 사실은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걸 더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한 포인트이긴 해요. 자, 그렇지만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가 갈 수 있다는 이 판단을 했을 때 더욱더 좋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돼서 확실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각인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LNF 주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자, 이거 해드렸잖아요. 시간이 되면 제가 영상도 그렇지만 텔레그램으로 다 말씀드리니까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많이들 도움 받아가시고, 자,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다 내보낼 거예요. 좋아요 꼭 누르세요. 자,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